지금 출근길이시거나 아니면 책상 앞에 앉아 계신 분들, 잠깐 하던 일을 멈추고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지금 정년이 딱 보장되고 나중에 연금까지 따박따박 나오는 아주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네, 뭐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자리죠. 그렇죠. 완전 신의 직장이죠. 그런데 어느 날 당신이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다음 직급으로 승진할 실력이 도저히 안 되는구나 하고요. 이게 뭐 업무가 치떨리게 싫은 것도 아니고 회사가 망할 위기도 아니거든요. 단지 내 실력으로는 더 이상 위로 못 가겠다. 이런 한계에 딱 부딪힌 거죠. 이럴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열의 아홉은 그냥 조용히 묻어가면서 월급이나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게 우리가 아는 가장 현실적이고 똑똑한 생존 방식이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그 자리에 계속 머무는 게 당신의 인생을 가장 끔찍하게 낭비하는 일이고 당장 미련 없이 그 안정적인 직장을 때려치우고 나와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텍스트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슨 미친 소리냐고 하겠죠. 당장 다음 달에 갚아야 할 대출금이랑 카드값이 눈앞에 아른거릴 테니까요. 네네.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오늘 저희가 다룰 이 기록을 끝까지 함께 들여다보시면요. 아마 그 미친 소리가 내 인생을 구원할 유일한 진리일지도 모른다는 약간 서늘한 깨달음을 얻게 되실 겁니다. 아, 진짜 기대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 심도 있는 텍스트 분석은 단순하게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이런 얄팍한 처세술을 다루는 게 아닙니다. 일과 삶, 그리고 당신의 그 소중한 커리어라는 걸 바라보는 패러다임 자체를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리는 내용이거든요. 네, 오늘 살펴볼 자료는 2026년 3월 15일 그 경주에서 진행된 한 강연의 질의응답 텍스트입니다. 맞아요. 그 질문자의 상황이 엄청 구체적이고 흥미롭더라고요. 최근에 6급으로 승진을 해서 새로운 지역으로 발령을 받은 한 공직자의 이야기잖아요. 그렇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번듯하게 승진도 했고 잘 풀리는 것 같지만 정작 본인은 그 상위 기관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현재 수준에 정체되어 있다는 사실에 엄청난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리고 이 고민에 대해서 강연자가 내놓은 답변의 논리 전개가 와, 진짜 제 머릿속 회로를 완전히 새로 까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대화가 특별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한 공직자의 지극히 개인적인 승진 누락 고민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게 텍스트가 전개될수록 우리 모두가 직업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일해야 하는가에 대한 거대한 철학적 청사진으로 확장이 되거든요. 일종의 사회적 해부학 같다고 할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해부를 시작해보죠. 이 자료에서 제일 먼저 제 눈길을 사로잡은 건 직장이라는 공간의 본질을 아예 새롭게 정의해버리는 대목이었어요. 네, 보통 직장을 내 노동력과 시간을 제공하고 돈을 벌어오는 거래 장소로 생각하잖아요. 네네, 그게 상식이니까요. 그런데 이 자료에서는 공직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회의 모든 직장을 제도권 안에 학교라고 정의를 하더라고요. 심지어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나 회사가 주는 월급이 우리가 사회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장학금이자 뒷바라지 비용이라고 말을 해요. 굉장히 신선하면서도 날카로운 관점의 전환이죠. 보통 세금이나 월급이라고 하면 내가 피땀 흘려 일한 대가라고 생각하기 마련이거든요. 그쵸. 내가 고생한 값이잖아요. 대가가 아니라 이 사회라는 거대한 학교에서 당신이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문제를 해결하면서 제대로 성장하라고 우주가 그리고 사회가 투자해주는 자금이라는 겁니다. 와, 진짜 발상의 전환이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당신이 스스로의 성장을 최우선으로 두지 않고 단순히 출세나 월급 액수만 계산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 이 거대한 사회 공부의 법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게 된다는 원리인 거죠. 아,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머릿속에 아주 선명한 이미지가 딱 떠올랐어요. 직장 생활이라는 게 사실상 거대한 RPG 게임이나 다름없다는 생각 말이죠. RPG 게임이요? 적절한 비유네요. 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처음 입사를 하거나 공직에 들어가면 레벨 1 초보자잖아요. 공무원으로 치면 9급인 거죠. 거기서 승진을 해서 8급, 7급, 6급으로 올라간다는 건 단순히 내 목에 힘이 들어가고 벼슬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학교에서 학년이 올라가는 겁니다. 네, 게임으로 치면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는 거고요. 그 비유를 텍스트 논리에 적용해보면 아주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학년이 올라가고 레벨이 높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 퀘스트 난이도가 극악으로 올라가죠. 주어지는 업무가 훨씬 복잡해지고 책임져야 할 범위가 엄청 넓어지잖아요. 맞습니다. 환경이 더 커지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만나는 NPC들, 그러니까 교류해야 하는 사람들의 수준과 범위가 완전히 달라져요. 9급일 때 동네 주민들 민원 처리하면서 사회 바닥을 배웠다면 급수가 올라갈수록 고위직이나 큰 사업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더 거시적인 안목을 배우게 되는 거니까요. 게다가 질 좋은 공부를 하라고 혜택도 더 주죠. 자료에 보면 3급쯤 되는 고위직으로 올라가면 국가 세금으로 해외 연수도 보내주잖아요. 네네, 저도 그거 봤어요. 그걸 국제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더 큰 세상의 질량을 흡수하라고 나라에서 뒷바라지 해주는 거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위직이라는 건 권력을 휘두르는 달콤한 자리가 아니라 국가의 어마어마한 투자를 받으면서 가장 고난도의 사회 공부를 수행해야 하는 무겁고 치열한 자리란 뜻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승진이라는 단어에 묻은 세속적인 때를 완전히 벗겨냈다는 점이에요. 아, 세속적인 때를 벗겨냈다. 멋진 표현이네요. 승진은 부의 축적이 아니라 더 큰 질량의 환경에서의 배움으로 제정이 되는 거죠. 직장을 단지 돈 버는 곳으로만 보면 나를 짓누르는 업무가 그저 스트레스일 뿐이지만 이곳을 나를 키워주는 맞춤형 학교로 인식하는 순간 모든 게 달라집니다. 그 나를 괴롭히는 환경과 사람들이 나를 다음 레벨로 끌어올리기 위한 최고급 교재가 되는 거군요. 내일 출근해서 저를 막 갈구는 부장님을 보면 저분은 나의 인내심을 키워주기 위해 우주가 파견한 최고 난도 몬스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위안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직장이 나를 키워주는 학교고 승진은 공부를 위한 환경의 확장이다. 이 논리는 너무 아름답고 완벽해요. 그런데요, 바로 이 다음 대목에서 제 멘탈이 와장창 깨졌습니다. 아, 그 정체기 부분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좋은 환경이 주어지는 건 알겠는데 만약 내가 다음 학년으로 올라갈 실력이 도저히 안 된다면요. RPG 게임에서 아무리 노가다를 띄워도 보스를 깰 실력이 안 돼서 막 절절매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죠?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자료의 가장 도발적이고 약간 무자비하게 들릴 수도 있는 파격적인 조언이 등장합니다. 자료의 화자는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선언하죠. 네, 뭐라고 하죠? 한 5급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가만히 보니 내가 4급으로 올라갈 실력이 도저히 안 된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겠다 싶으면 그 5급 수준에서 미련 없이 하차하고 세상 밖으로 나와야 한다고요. 잠깐만요. 저는 이 문장 읽고 진짜 제 눈을 의심했어요. 아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거대한 학교라면서요. 학교에서 성적 좀 안 나온다고 갑자기 자퇴를 하라는 게 말이 되나요? 현실적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조언이죠. 게다가 이게 공직이잖아요. 정년 보장되고 나이 들면 연금 타박타박 나오는 국장을 단지 내가 다음 단계로 공부할 실력이 안 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 발로 차버리라고요? 솔직히 지금 듣고 계신 직장인분들 중에 내 실력이 부족하니 당장 사표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거의 없겠죠. 다들 생계가 걸려 있으니까요. 맞아요. 집에는 갚아야 할 주택담보대출이 있고 애들 학원비는 매달 통장에서 쑥쑥 빠져나가는데 이건 현실의 무게를 완전히 무시한 약간 구름 위에서 나을 법한 너무 무서운 조언 아닌가요? 적당히 실력 없는 척 눈치 보면서 정년까지 묻어가는 게 대한민국 직장인의 흔한 로망이잖아요. 지극히 당연한 반발입니다. 생존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너무 두렵고 비현실적이죠. 하지만 화를 가라앉히고 이 자료가 깔아놓은 거시적인 논리의 구조 안으로 다시 들어가 보면 그 이유가 아주 섬뜩할 정도로 명확해집니다. 섬뜩하다고요? 어떤 면에서요? 만약 당신이 실력이 안 되는데도 그 5급의 자리에 계속 안주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매달 월급은 나오겠죠. 생존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네, 우주와 사회 시스템은 더 이상 당신에게 더 큰 질량의 환경이나 새로운 인연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4급에 올라가야만 만날 수 있는 더 넓은 세상의 공부거리를 원천 차단당하는 거죠. 헐, 그러니까 밥은 먹고 살지 몰라도 사회적, 영적 성장은 완전히 셧다운 돼버린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자료는 이 상태를 두고 아주 뼈아픈 표현을 씁니다.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은 결국 네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까먹는 거다. 즉 낭비하는 거라고요. 아, 시간을 낭비하는 거다. 육신은 따뜻한 사무실에서 편안할지 몰라도 영혼과 내면의 성장은 죽어버린 상태로 수십 년의 황금 같은 인생을 그냥 흘려보내는 거라는 냉혹한 진단이죠. 회사에 돈을 축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가장 소중한 자산인 시간을 갉아먹고 있다는 뜻입니다. 와, 내 인생의 시간을 까먹는다는 말이 이렇게 무섭게 들릴 줄은 몰랐네요. 결국 정책이라는 건 내가 무능해서 벌 받는 게 아니라
너는 이제 이 학교에서 뽑아먹을 수 있는 건 다 뽑아먹었으니 쫄지 말고 세상 밖으로 나가라. 이렇게 울리는 우주의 알람시계 같은 거네요. 정확한 해석입니다. 자신이 갖춘 급수의 질량을 채웠을 때 미련 없이 하차해서 배운 지식과 경험을 들고 세상 밖으로 나와 다음 단계의 일을 찾아야만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된다는 통찰입니다. 좋습니다. 덜컥 겁은 나지만 이 철학적 논리에는 진짜 항복할 수밖에 없네요. 자, 그럼 큰맘 먹고 사표를 던졌습니다. 직장이라는 안전한 온실을 졸업하고 비바람 몰아치는 사회로 딱 나왔어요. 그 다음엔 대체 뭘 해야 하죠? 모아둔 퇴직금으로 치킨집 차려야 하나요? 여기서 자료는 또 한 번 예상을 빗나가면서 인류의 경제 활동을 시대 흐름에 따라 아주 흥미로운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 버립니다. 바로 장사, 기업, 그리고 사업입니다. 장사, 기업, 사업이요? 어떻게 다르죠? 여기 있죠. 생존과 축적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업인데 여러 인연과 자본이 모여서 덩치를 크게 일으키고 폭발적으로 팽창하는 걸 말하죠. 여기서 아주 독특한 시각이 등장하는데 종교조차도 일종의 기업으로 본다는 점입니다. 네, 종교가 기업이라고요? 이건 또 무슨 신박한 소리죠? 사람을 수없이 모으고 거대한 세력을 형성해서 팽창했다는 점에서 성장을 목표로 세를 불리는 모든 형태는 그 속성상 기업과 다를 바가 없다는 아주 객관적인 분석이죠. 아, 듣고 보니 또 일리가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것이 바로 이 텍스트가 지목하는 현재의 시대 정신이자 완성 형태인 사업입니다. 아, 여러분, 귀 쫑긋 세우고 들어보세요. 제가 이 대목 읽다가 침을 진짜 꼴깍 삼켰거든요. 자료에 따르면 지금 이 시대에 공직이나 대기업, 나와서 기업을 하려고 들면 100% 망한대요. 예외가 없답니다. 네, 단호하게 말하죠. 반면에 진정한 사업을 하면 100% 성공한다고 후원장담을 해요. 아니, 솔직히 일반인들 귀에는 장사나 기업이나 사업이나 다 거기서 거기인 동의어잖아요. 구멍가게 하면 장사고 투자 받아서 직원 여러 뽑으면 기업이고 명함 파고 폼 잡으면 사업가 아닌가요? 도대체 기업과 사업 차이가 뭐길래 하나는 필패고 하나는 필승이라는 거죠? 우리가 일상에서 혼용해서 쓰는 단어들의 숨은 맥락을 해체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과거의 고도성장기를 지배했던 모델은 우수한 인재와 자본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여 거대하게 덩치를 키우는 기업의 시대였습니다. 철저히 외부 에너지를 끌어와 나를 팽창시키는 데 집중했죠. 방향성이 안쪽을 향해 있는 겁니다. 네네, 내 파일을 키우는 거. 하지만 자료는 선언합니다. 이제 무언가를 모으고 덩치를 키우는 기업의 시대는 끝났다고요. 왜냐? 오늘날 직장이라는 훌륭한 학교에서 엘리트 훈련을 받고 나온 사람들은 이미 내면과 실력이 꽉 찬 팽창을 끝낸 성장한 사람들이거든요. 아, 이미 꽉 차 있다. 네, 이 사람들이 사회에 나와서 또다시 내 주머니에 돈을 끌어모으려는 과거의 기업 마인드로 접근하면 시대의 주파수와 맞지 않아 필연적으로 부러지고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기업은 화살표가 나를 향해 들어오는 거라면 진정한 사업은 방향성이 완전히 반대라는 거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사업은 내 안에서 이미 완성된 엄청난 질량을 세상 밖으로 뿜어내어 남들을 이롭게 하는 행위입니다. 자신이 받은 장학금으로 키워낸 힘을 바탕으로 사회의 모순과 아픔을 해결하는 데 환원하는 거죠. 와, 내 파일을 이기적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파이로 세상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렇습니다. 세상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의미의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100%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시대의 법칙입니다.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기분이네요. 내 파일을 뺏으려고 덤비는 사람한테는 방어하게 되지만 내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온 사람한테는 내 직업과 마음을 다 열어주게 되니까 100% 성공한다는 논리군요. 네, 아주 자연스러운 이치죠. 그렇다면 여기서 아주 당연한 질문 하나를 던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100% 성공하고 시대 정신에 완벽하게 부합한다는 그 진정한 사업, 그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인가요? 뭘 팔아야 하는 거죠? 텍스트는 진정한 사업의 종류를 단 3가지 카테고리로 정확히 압축해냅니다. 바로 복지사업, 교육사업, 그리고 문화사업입니다. 오, 복지, 교육, 문화요? 아이고, 약간 이 타이밍에서 김이 좀 팍 새는데요? 너무 뻔한 얘기 아닌가요? 지금 당장 밖으로 나가면 널려있는 게 복지재단이고 에듀테크 기업이고 문화예술 컨텐츠 회사들이잖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화자가 다시 한번 등골이 서늘해지는 아주 매섭고 도발적인 직구를 던집니다. 화자는 이렇게 단언하죠. 인류는 단 한 번도 진정한 복지사업, 교육사업, 문화사업을 한 적이 없다고요. 네,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요? 이거 발언 수위가 꽤 높은데요. 평생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신 복지사분들이나 교육자분들이 들으면 엄청 분노할 수도 있는 말 아닌가요? 화자 스스로도 이 말을 하면 사방에서 화살이 엄청나게 날아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장의 진짜 의미를 해독하려면 단순한 활동과 진정한 사업을 구분해야 합니다. 활동과 사업을 구분해라. 네, 이때까지 인류가 해온 건 단순히 불쌍한 사람에게 빵을 나눠주는 시혜적인 복지 활동이거나 머릿속에 지식 데이터만 주입하는 교육 활동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아, 빵을 나눠주는 건 그냥 활동이다. 진정한 사업이란 당장 먹을 빵을 주는 걸 넘어서 그 사람이 왜 가난해졌는지 근본적인 모순을 풀어내고 다시는 남의 빵을 구걸하지 않게끔 인생 궤적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복지 사업이죠. 와, 교육도 마찬가지겠네요. 맞습니다. 좋은 대학 가기 위한 스킬이 아니라 사람의 근본을 일깨우는 진짜 교육, 단순히 스트레스 푸는 게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살찌우는 진짜 문화. 이것들이 거대한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세상을 실제로 변화시킬 때 비로소 사업의 반열에 올릴 수 있다는 무서운 통찰입니다. 와, 비유가 아니라 진짜 뼈를 때리네요. 생각해보면 너무 맞아요. 우리 사회에 자선단체가 셀 수 없이 많고 교육 예산이 엄청나게 쏟아지는데도 빈부격차나 우울증 같은 근본적인 병폐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잖아요. 누군가 진정으로 원인을 치료하는 사업을 했다면 사회가 이렇게 병들지는 않았겠죠. 맞습니다.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속한 회사나 매일 하는 업무가 그저 빵을 나눠주며 생색내는 활동에 머물러 있나요? 아니면 누군가의 삶을 근본적으로 구원하는 진짜 사업의 테두리 안에 있나요? 그 질문이 이 텍스트의 정수입니다. 화자는 이런 진정한 사업을 제대로 세팅해서 펼치게 되면 어떤 기적이 벌어지는지 인과관계를 설명하는데요. 가장 썩어 들어가는 환부를 해결해 주는데 경제와 돈이 안 따라올 리가 있겠습니까? 아, 돈이 알아서 따라온다. 네, 억지로 투자자를 안 찾아다녀도 돈이 폭포수처럼 쏠리게 되어 있다는 거죠.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의 영혼과 삶에 직접적인 혜택을 주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대중의 절대적인 존경을 받게 됩니다. 돈 많아서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기업가는 많았지만 진심으로 존경받는 위대한 사업가가 드물었던 이유가 바로 이 지점에 있는 거죠. 자, 돈을 쫓으면 망하지만 세상을 치유하는 시스템을 설계하면 돈과 존경이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온다는 거군요. 자, 우리는 오늘 정말 숨가쁘게 깊은 철학의 바다를 건너왔습니다. 직장이라는 학교에 입학해서 정체기를 마주했을 때 미련 없이 하차하는 용기를 배우고 세상 밖으로 나와서 나를 부풀리는 기업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는 진짜 사업을 펼쳐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네, 아주 거대한 서사죠. 그렇다면 이 서사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은 뭘까요?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단 하나의 엔진. 자료는 마지막으로 우리 손에 아주 묵직한 열쇠 하나를 쥐어주더라고요. 바로 이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념. 자료는 명확하게 못 박습니다. 이념이 없는 자는 결코 사업을 할 수 없다고요. 선한 의지로 좋은 활동은 흉내낼 수 있어도 폭발적인 에너지를 모아 세상을 바꾸는 사업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그럼 대체 그 이념이 뭔가요?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고 사회를 이롭게 하며 인류 전체를 널리 이롭게 한다는 숭고한 정신.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단어죠. 바로 홍익인간의 이념, 즉 홍익사업입니다. 아, 홍익인간? 전문가로서 이 마지막 대목의 논리는 그 어떤 현대 경영학 이론보다 날카롭다고 평가합니다. 사리사욕을 버리고 세상을 이롭게 하겠다는 이념의 깃발을 꽂을 때 훌륭한 인재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듭니다. 실리콘밸리 천재들이 연봉 깎으면서 일론 머스크 프로젝트에 합류하는 것과 같은 이치죠. 아, 가슴이 뛰니까 모이는 거군요. 네, 인재가 몰리면 경제와 자본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인류를 살리겠다는 대의명분의 우주의 기운까지 동화되어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동력이 생겨난다는 완벽한 메커니즘이죠. 참고로 자료에서는 현재 대한민국의 리더들이 이 원대한 이념을 잃어버렸다고 냉철하게 진단하는데요. 저희는 이 진단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표류하고 있는 현대사회와 개인의 삶에 던지는 묵직한 경고음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맞아요. 목적지, 즉 이념이 없는 선장은 아무리 최신식 모토를 달아봐야 바다 위에서 제자리만 맴돌 뿐이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커플씩 벗겨본 오늘의 심층 탐구 어떠셨나요?
처음엔 6급 공무원의 승진 누락이라는 직장인의 고민에서 출발했지만 파고들수록 일의 본질과 당신이라는 존재가 펼쳐야 할 우주적 스케일의 철학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네, 단순한 커리어 조언이 아니었죠. 오늘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 도발적인 질문을 꼭 던지고 싶습니다. 내일 아침 무거운 몸을 이끌고 출근하는 그 사무실이 당신을 다음 레벨로 키워주기 위해 이 사회가 마련해준 거대한 학교라면 지금 당신이 파고들고 있는 전공 과목은 대체 무엇입니까?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문제네요. 그리고 훗날 그 온실을 졸업하고 세상으로 나왔을 때 당신은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할 어떤 이념을 당신만의 사업으로 펼쳐 보이시겠습니까? 내일 아침 책상에 앉아 모니터를 켜는 그 순간 그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퀘스트를 마주하는 마음으로 이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한번 날카롭게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빛나는 다음 레벨업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